당뇨병, 제가 가장 무서워하죠. 당뇨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도 중요하거든요. 그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몸에 있는 당을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이 근육들을 키우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이 특정 부위의 이 근육을 조금 키우면 당뇨병의 위험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 근육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당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당뇨병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보충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근육, 이 허벅지 근육이 혈당 조절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허벅지 근육이 커져야지 당뇨병의 위험을 확연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이유의 설명에 앞서서 우리 몸에 이 포도당의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이 생기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 목적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은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그리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영양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도 한 축이지만 당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당뇨병이 생기는 그 과정과 생겼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리학, 생화학적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포도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꼭 필요합니다. 세포에서 필요하죠. 근데 왜 이렇게 나쁜 녀석이 됐냐면은 많이 먹기 때문이죠. 포도당이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탄수화물이 가장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바로 에너지로 사용하지가 않고 탄수화물부터 에너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활용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입으로 먹죠. 먹으면 위와 장에서 소화액으로 다당류를 이당류로, 그리고 단당류로 자꾸 쪼갭니다. 그 과정이 소화인데요. 소화를 시킨 다음에 소장에서 포도당은 그대로 흡수하고, 과당이나 갈락토스 같은 단당류는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간에서 글라이코겐이라는 다당류, 포도당 8개가 묶여있는 그 덩어리로 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포도당 그 자체로 혈관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에서 한 포도당의 50% 정도 글라이코겐을 저장하고, 골격근, 근육에서 한 30% 정도의 포도당을 글라이코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그 당들은 뇌나 신장, 지방 조직으로 포도당으로 이동을 하고 먹은 거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당과 글라이코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포도당을 글라이코겐으로 저장하거나 포도당을 사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고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돼서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도당을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해서 세포에서 에너지로 만들게 하는, 포도당이 그냥은 못 들어가거든요. 인슐린이 작동되면서 문을 열어주면은 세포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글라이코겐이라는 포도당의 덩어리로 합성을 해서 간이나 골격근, 특히 허벅지 근육에 저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가장 중요한 혈당 조절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게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거는 글라이코겐이라는 포도당을 저장해 놓은 걸 다시 빼내는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정교하게 포도당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은 먹은 게 장에서 간으로 흡수되고, 간에 있는 게 혈액내로 나와서 세포로 쓰이고, 남은 건 다시 글라이코겐이나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조절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은 많이 먹었을 때입니다. 탄수화물, 당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힘들어지는 경우,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은 포도당이 세포 내로 못 들어가니까 포도당이 혈액 내에 많이 떠다닐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당을 많이 먹고 수시로 먹어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고, 그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에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슐린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세포가 야, 문 열어달라고, 포도당 들어가야 돼라고 인슐린이 두들려도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인슐린의 분비량이 줄어들 때 당뇨병이 생깁니다. 혈액 내에 포도당이 빨리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글라이코겐이라는 포도당 저장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포도당이 혈액 내로 떠다니면서 소변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게 바로 당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죠. 그 중에도 포도당이 너무 과잉하게 되면은 지방으로 일부 포도당이 전환되기 때문에 또 뱃살은 뱃살대로 찌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은 생기고, 포도당이 많이 떠다니게 되면요 혈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포도당 자체가 당독소로 작용해서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데, 혈관에 손상을 시키고 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은 고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면은 고지혈증, 고혈압이 같이 따라오는 거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간에 지방이 축적이 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간에 당을 저장한다고 했는데 일정 수준 이상 당을 저장 못하니까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간에 지방세포가 꽉 껴요. 그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간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과잉당이 떠돌아다니면은 큰 혈관뿐만 아니고 모세혈관들, 말초혈관과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혈관이 터지거나 신경이 터지면서 이러한 손상이,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눈이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에, 장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손끝이 저리거나 아픈 당뇨병의 합병증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몸에 만성적인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손상이 되니까. 그래서 염증 반응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가 되고요. 그리고 면역세포에 자극을 해서 면역 과항진을 유발해서 자가 면역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면역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암세포가 자라나도 잘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되기도 하고, 다양한 그냥 문제가 생겨요. 당뇨병이 걸리면 그래서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당뇨로 인한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고 장기가 손상되면서 면역계까지, 그리고 암까지 발생된다니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 전체 근육의 40%를 차지하고요, 하체 근육이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입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튼튼해야지, 그중에 허벅지가 튼튼해야지 근육에서 에너지 소모가 커지고, 글라이코겐이라는 포도당을 저장하는 공간은 이 허벅지에 많이 저장을 합니다. 이 허벅지에서 당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허벅지 근육이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움직일 때 전체 포도당의 70% 이상을 소모한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당을 많이 소모하는 게 허벅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안 하거나 단백질 보충을 잘 못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허벅지가 부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 소모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에 과잉당이 떠돌게 되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자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서 한국 남녀 30세부터 79세까지 32만 명을 대상으로 이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를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남성 기준으로 허벅지 둘레 1cm가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의 위험이 8.3%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 기준으로는 9.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기준으로 이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은 60cm인 남성에 비해서 당뇨병의 위험도가 4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허벅지 근육이 당뇨를 조절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잘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이죠. 허벅지 근육이 가장 특화되어 있는 운동들은 크게 보면 4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운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해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가 스쿼트, 두 번째가 런지, 그리고 세 번째가 힙브릿지,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는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 내리기. 스쿼트, 런지, 힙브릿지 같은 경우는 주 2, 3일씩 한 10분 정도, 10번 정도를 해서 3, 4세트 정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단 오르기 내리기는 평상시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들약 50대 이후에 근육량이 매년 1%씩 빠지고 60대 이상의 10%에서 많게는 20%, 5명 중에 1명은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으면은 50%가 넘게 근감소증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섭취량이 되게 중요한데,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단백질 보충제 좋은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유청 단백질이 가장 좋은 단백질이고 가성비가 좋지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소화가 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WPI, 유청 분리 단백질은 바로 CGN WPI, 아이허브 자체 브랜드 제품이 괜찮았고요. 나는 이런 우유 단백질이 싫다 그러신 분들은 유기농, 씨앗, 식물유래 단백질 되게 품질 세계 1등 제품이 있는데 바로 가든허블라이프의 유기농 단백질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제품인데 맛이 좀 없죠. 세 번째는 이건 연세가 한 70대 이상 분들, 이런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시고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미노산으로 농축해 놓은 게 있다고 했죠. 단백질을 좀 잘라 놓은 거예요. 소화하기 쉽게 필수 아미노산만 모아 놓은 게 바로 손 아미노 컴플렉스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운동과 함께 허벅지 근육을 기르시면은 당뇨병 위험을 확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던 거는
어떠한 기전으로 당뇨병이 생기고 포도당이 조절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러한 좀 생리학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시면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는 뭐 당뇨 관련된 컨텐츠에도 잘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깊은 내용도 많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